왜 내리나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말씀 안 드려도 다 알 것 같아요. 그러면 달러 원 환율은 어떤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달러와의 강세는 주춤하고 한물 간 것 같다, 이 정도의 느낌을. 네, 안녕하십니까, 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입니다. 먼저 글로벌 약달러 현상이 어느 정도인지 상황을 정확히 봐야지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것이 달러화 지수입니다.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인데 이게 2022년 4월 이후 최저치입니다. 4월 말 이후 최저치니까 약 3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 그 3년 만의 시계로 놓고 봤을 땐 정말 많이 내렸다, 달러가 너무 약한데 어떡하지,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도 그 시끄러운 게 그런 맥락인 것 같고, 근데 좀 더 시계를 넓혀서 봐야지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시계를 넓혀봤습니다. 1999년 이후로 한번 봤더니 달러화가 약한 거긴 약한 건데 최근에 약해지긴 했는데 2000년 초반부터 2015년까지를 보면은 더 약했어요. 그래서 2008년에는 71까지 떨어졌었고,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그렇게 약한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. 그러면 달러 원 환율은 어떤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달러 원 환율이 중요하죠.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1369.50원입니다. 그래서 보면은 2025년 1월에 이게 1475원까지 올랐었어요. 그러면 1500원을 좀 이게 쳐다보는 그런 수준까지 갔다가 빠르게 내려왔죠. 그래서 매우 이제 원화가 강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흐름을 보면은 이게 역사적으로 볼 땐 또 그렇게 강한 것 같진 않아요. 우리가 2023년 2월만 하더라도 1230원대였어요. 최근 흐름이 가파르긴 하지만 이게 정말 바닥일까 하는 의심은 들 수 있습니다. 즉 그 원화가 더 강해질 수 있고 달러는 더 약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, 이런 얘기인데 최근에 노무라 증권에서 트레이드 아이디어로 제시한 게 있어요. 보면은 목표치를 한 1300원으로 봤습니다. 그래서 자기네 적정 그 환율 추정치로 봤을 때에는 원화가 여전히 많이 약한 수준이고 더 강해져야 된다, 이런 얘기인데 최근만 보더라도 달러화가 너무 강하니까 나오지 않던 그런 적정 환율 개념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외환시장이랑 채권시장의 그 전문가로 꼽히는 그런 분들도 적정 환율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걸 보면은 확실히 이제 달러화의 강세는 주춤하고 한물 간 것 같다, 이 정도의 느낌을. 그럼 이제 긴 시계를 받고 상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?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움직였는지 봐야 되는데, 먼저 첫 번째 1월 1일부터 올해 들어서 그 원화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보면은 달러화에 대해서 모두가 이게 변화한 폭입니다. 각 통화들이. 원화는 6.96% 강해졌어요. 근데 이제 스위스 프랑은 9.53% 강해졌고, 골드, 금은 26.05%가 강해졌어요. 그걸 보면은 원화가 아직 덜 강해진 느낌이 있어요. 스위스 프랑이나 이제 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유로화만 보더라도 9.44%거든요. 유로화가 달러 다음으로 가장 비중이 크기 때문에 유로화를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기간을 둘로 쪼개봤어요.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로 봤더니 유로화는 11% 강해졌고 엔화도 달러화에 대해서 11.57% 강해졌어요. 근데 원화를 보면 3.57%밖에 강해지지 않았어요. 그 말은 다른 통화가 이제 달러화 대비 강해질 때 원화는 뒤로 빠져 있었다는 얘기죠. 근데 이제 최근 한 2달을 봤어요. 4월 20일부터 5월 28일이니까 최근 한 달이죠. 최근 한 달을 봤어요. 최근 한 달 흐름을 보면은 원화가 급발진을 했어요. 그러니까 못 따라갔던 거를 한 번에 강해지는 거. 그래서 3.27%가 강해졌습니다. 반면에 이제 유로화나 엔화나 뭐 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너무 강해졌다가 좀 더 약해지는 방향으로 그렇게 작용을 했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지금 원화가 강한 거는 아주 최근의 일이고 그동안 덜 강해졌던 측면이 있다. 그리고 나스닥 지수 흐름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. 달러는 말씀드린 대로 좀 약해졌고 이 빨간색이 달러화 지수입니다. 그리고 미국 10년 금리는 최근에 이렇게 막 오르다가 하루 전에 이제 미국 금리가 내렸죠. 이제 장기 금리 상승세가 이제 꺾이고 이제 우려가 좀 더 둔화되는 그런 잦아드는 시점이라고 보고, 여기서 의미 있는 거는 상관계수입니다. 지난 10년간에 보면은 0.70이었어요. 이게 그 말은 달러가 오를 때 미국 10년 금리도 같이 올랐다는 얘기죠. 그런데 올해를 보면은 그게 좀 약해졌어요. 0.45로 좀 약해졌고, 그 흐름이 달러하고 나스닥 지수, 이 차트는 정말로 중요할 것 같아요. 이게 서학개미한테 가장 중요한 차트라고 볼 수 있는데, 상관계수를 보면은 올해 0.64예요. 이게 1에 가까울수록 이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크다는 얘기거든요. 그 말은 달러 인덱스가 내릴 때 나스닥 지수도 같은 방향으로 내렸고,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오를 때 나스닥 지수도 오른 경향이 크다. 그러면 이제 달러화가 왜 내리나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물어보시는데, 워낙 복합적으로 이제 내러티브가 작용을 하고,
그리고 그때그때 좀 얘기가 달라요. 그래서 이론상으로도 몇 가지가 형성이 돼 있는데 그 이론이 달라요. 지금 그 이론대로 적용되진 않는데 그나마 좀 설명력이 높은 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.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성장 측면에서 얘기해 보면은 트럼프 정부 들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죠. 근데 관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비세 인상하고 좀 비슷하게 봐요. 그래서 약간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가 붙어버리는 거죠. 소비세든 뭐 관세든 뭔가 세금이 붙어서 가격이 높게 형성돼 버려요. 그러면은 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선 같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수요가 정해져 있다고 보면은 가격이 오를 경우에는 덜 사게 되거든요. 그럴 경우에는 성장률의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성장 측면에서는 미국 경제에 좋지 않을 거다.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작용을 하면서 이제 달러화 가치를 잡아 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이제 인플레이션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미국 인플레는 이제 관세 영향이 덜 반영이 됐다면 이것들이 순차를 두고서는 좀 더 수입품에 처음에 반영이 됐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가공하는 단계에서 또 올라가고 이렇게 반영이 점점 그 가공 단계를 거치면서 가격이 전가될 수 있거든요. 그런 인플레의 상방 불확실성을 그런 것들이 미국에는 좀 상대적으로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관세 때문에. 그럴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도 이제 달러화의 가치를 잡아 끄는 그렇게 작용을 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은 그 자국 통화의 가치를 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통상 학계에서는 봅니다. 그 이유는 그 상품하고 이제 화폐가 있다고 봤을 때 그 화폐로 살 수 있는 상품 가격인데 그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면은 그러면 살 수 있는 물건이 좀 더 줄어들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그 화폐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게 되고 그럼 살 수 있는 물건이 그 화폐로 적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달러화에는 좀 더 약세 요인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고 재정 우려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알 것 같아요. 미국 신뢰 못하겠다. 좀 더 의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? 돈을 계속 빌리네. 그러면은 달러 안전한 걸까? 이런 식으로 최근에 내러티브는 이런 식으로 한번 오버슈팅 했었죠. 그쪽으로 확 쏠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점인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2 플라자 합의 기대가 있습니다. 이건 좀 실체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미국 정부가 원하는 거는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거는 달러화 약세일 수도 있고 무역에서 우리가 너무 손해를 본다. 그렇기 때문에 달러화를 약하게 만들어야 된다. 그래서 다른 국가들하고 환율 협상을 할 때 거기 통화 가치를 올려라 이런 식으로 요구할 수도 있다. 이런 시장의 그런 의심과 추정들이 맞물리면서 해당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제 달러화가 약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게 과연 미국 정부가 이게 유리할까? 그 생각도 좀 들어요. 그래서 미국에서 만드는 게 그렇게 많지도 않은 상황일 뿐더러 미국에 지금 들어간 우리나라 서학개미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. 그리고 각국 자금이나 미국채 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달러가 약해지면 이 사람들의 그 투자 손실이 커지는 거고 돈을 회수할 수 있거든요. 이 흐름이 걷잡을 수 없다고 보면. 그래서 이것도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취하기 어려운 선택지일 텐데 최근에는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. 그것들이 달러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올 수 있다. 오늘은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너무 잘 나가던 달러가 최근에 주춤하는 모습을 보인다. 빠르게 약해지고 있다. 이 현상에 대해서 좀 더 긴 시기에서 한번 살펴봤고 그럼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얼마나 걱정해야 될 상황인지 한번 살펴봤고 이러한 현상에는 최근에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미국 성장 우려가 불거지고 그리고 또한 인플레이션까지 이제 맞물려 갖고선 미국 달러와 약세를 이끌고 있다.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망을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미국 경기 선행 지표라든지 소프트 지표가 많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관세 관련해서 트럼프가 좀 더 후퇴하는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가진 이런 걱정들은 좀 더 완화될 수 있다.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